이분은 그냥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 증세를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20년 동안 정신과 치료 받으셨고 신경 우울제와 불면증 약을 안 먹으면 잘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가정적으로 있었던 형태로 제가 이제 메모를 봤습니다. 화병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우리가 화병 안에 우울증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우울증 안에 화병이 들어가기도 하고 약간 이제 이게 양존하는 부분들이 서로를 포함한 형태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크게 이제 우울증 개념으로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점점 우울증이라고 하는 형태, 화병을 포함한 이 우울에 관련된 형태가 점점 병이 커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통계치에 따르면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발생률이 매년 5%씩 는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59만, 60만 이제 2012년이 59만 1,276명이었으면 이제 곧 있으면 60만이 넘어가 70만이 다다가는 소리인데요. 수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의 병태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못 살 때보다 조금씩이라도 또 사회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고 하다 보면 또 상대적인 비교에 대한 또 그 가졌던 것을 잃은 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 마음 정신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우울증을 포함한 화병의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는데 주로 보시면 의욕이 떨어지죠. 의욕이 떨어지고 입맛도 없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눕고 싶어집니다. 간혹 반짝하는 정도로 해서 조울증 비슷하게 갑자기 막 즐거운 척 해보고 싶고 뭘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뭐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느낌이 좀 이렇게 올라오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은 무기력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에 대한 어떤 증세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사람들은 주로 이 우울증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외국 사람들보다 사실 통계가 덜 잡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외로워요, 쓸쓸해요, 짜증내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둘러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냥 자기 쭉 보다가 우울한 것 같아요,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외국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특히 동양 삼국 중에서도 한국 사람 특히나 더 이와 같은 그냥 짜증나는 것 같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우울의 양태인데 표현을 못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해 주셨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많으시지만은 병력을 화려하시기 때문에 20년 이상 그다음에 뭐 신경 안정제도 꾸준히 드시고 계시고 뭐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가정적인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팩트도 하나 있으시고 뭐 그런 형태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가 어머님처럼 이렇게 표가 나기 전에는 더 수많은 빙산의 일격 같은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것이지 빙산에 해당되는 몸체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은 거의 없으시죠. 이 정도 사실은 우울에 해당되는 양태가 나타날 정도가 되면 사실은 뇌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변형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케이스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우울 감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그 변연계라고 하는 감정과 기억을 넘나드는 어떤 부분들을 조절하는 그런 뇌의 자리가 있고 특히나 이 우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마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그 해마라고 하는 조직에서 이 우울증을 나오고 있습니다. 관장하고 있는데 자꾸 이 우울한 양태가 발생하면 점점 이 조직이 위축이 와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 그 뇌 MRI 같은 거 찍어보면 이 해마 조직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마 조직이 이렇게요. 위축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위축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약들을 먹게 되죠. 주로 호르몬제를 먹게 되는데 그 약들을 먹게 되면 점점 그 증세를 잠재우면서 뇌는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어떤 살아야 되니까 그런 호르몬제들,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뭐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바라든가 이런 그런 또는 도파민 같은 그런 형태의 약들이 주가되는 약들을 먹게 되는데 계속 이런 약들을 먹게 되면 알아서 회복되는 기능은 점점 상실이 되겠죠. 내가 너무 힘들 경우에는 이런 해마를 위축시키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계속 뿜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뿜어져 나오면서 근본의 치료가 안 되는 상태다 보면서 계속 약들은 먹어야 되는
신경안정제 같은 약들이죠. 불면증 약들 같은 약들 먹다 보면 점점 저와 같은 뇌의 부분들은 위축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행한 것은 다행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어머님 좀 너무 오래되긴 하셨지만 해마 조직은 회복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아예 그냥 저도 척추를 보긴 합니다만은 뭐 무슨 뭐 협착이라든가 다른 조직처럼 비가역적인 변화를 보는 건 아니고 저런 부분들은 이제 몸이 좋아짐에 따라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잠깐 희망의 말씀 하나 드리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로토닌 같은 그런 호르몬들이 남자에 비하면 여자들이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로토닌 같은 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의 어떤 그런 변형계의 안정화를 그렇게 잘 보장해주는 형태의 약들인데 그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고 이렇게 뭐 화병 같이 이렇게 뭐 분노가 치밀고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호르몬들이 다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몸을 이제 좀 이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뭐 너무 오래되셨으니까 약은 약대로 뭐 치료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제 황만기 원장이 말씀하시는 스타일대로 근데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스스로가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억지로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세뇌, 자기 최면 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세로토닌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도파민 같은 부분들의 그 스스로가 감정을 즐겁게 만들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호르몬을 많이 만들게 내서 코티졸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자기 최면에 해당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멜로토닌도 마찬가지인데 멜라닌 색소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든 간에 밖에 나가서 햇볕을 많이 쬐고 그러면 멜라닌 합성이 좀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 우울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좀 커버가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하시고 뭔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었는데 또 하나 더 하실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억지로 뛰는 겁니다. 뛰게 되면 열심히 뛰고 심박을 뛰게 만들면서 근육으로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몸의 강제 대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냥 닦아놓고 말씀드려서 아무 치료를 안 받고도 너무너무 끝까지 갔는데 정말 할 게 없는 단계까지 갔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무작정 뛰었더니 기분이 즐거워지면서 삶의 의욕이 생겼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최면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햇볕 많이 쬐보시고 그 다음에 뛰어보시는 걸 해보시고 그래도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가까운 한의원 가셔갖고 리기개울 치료라고 그래서 가슴을 열어주고 가슴에 뜸 떠주는 형태로 가슴을 열어주고 그 순환침 같은 걸 통해서 뭐 손이나 발, 머리 같은 데에다 침 맞아 놓으시면 기운이 막 돌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에 조기 치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치료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한약 치료 받는 걸 통해서 화기를 내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